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환, 황진주 부부 입장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육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이 저한테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데려가서 키우겠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양육권이랑 친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황진주님, 조승환님, 네, 안녕하십니까. 캠프에 참여해서 프로그램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육권은 저희 남편분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 당연히 하시니까 주 양육을 아내분이 하신 건 맞는데 오히려 남편분이 사실은 퇴근하고 나서 진짜 양육을 열심히 했어요. 일단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7시 반이면은 애들 저녁 먹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잘 때까지는 제가 다 케어를 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와이프는 이제 육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는 연차라는 본인의 표현을 쓰면서 아기들 육아를 뭐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고 저랑 장모님이랑 사실 많이 보죠. 그러면 아빠가 양육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누가 아이를 돌볼 건데요? 저희 본가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제가 뭐 회사 간 동안에는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그 제가 퇴근해서는 이제 제가 보고. 제가 보기엔 그건 억지 같아요.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겠다라는 억지인데 사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그냥 아이의 친권이랑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는 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낮 시간에 주 양육자인 엄마가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양육자가 된다면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실 예정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중국과 졸업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번역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또 영업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좀 의문인 게 네. 장모님이 네. 좀 봐주시고 이럴 때 집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시죠?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할까요? 지금 추후에 이제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나중에 사교육까지 생각을 하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지만 그거 내가 네. 저기 네. 엊그저께도 내가 저기 우리 진주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거에 네. 이제 맞는 얘기를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씨 그걸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보면 뭐 중국인 범죄자 통역 네.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성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내분의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는 아내분의 의사는 어떨 것 같아요? 사법통역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범죄도시 같은 거 보면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 그런 중국어를 좀 잘해가지고 이거 왜 사장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 큰 능력을? 저도 많이 말해봤는데 네, 그게 말해봤는데. 사법통역사가 그 범죄 저지르신 분들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위험하다. 범죄자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경찰이랑 같이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해도 저쪽에 경찰 쪽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저희가 양육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근데 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무섭다고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뢰하기가. 그 경찰서 가기 무섭다는 거는 어떻게 들으신 건지는 그거는 제가 길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들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는 저기 위험해서 안 가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없어요? 절 결단코 없고요. 오케이. 한 적 있어요. 일단 저 엇갈리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찰서 조서를 받으러 갔을 때 기가 빨린다 이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저는 그러니까 들었는데 가면은 이제 범죄 저지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가 빨린다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뭐 기가 빨린다로 기가 수정하겠습니다. 빨려서 네. 힘들다는 네. 부정적인 기가 표현을 빨려서 하긴 무서워서 하셨어요? 못하겠다. 요거는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 씨가
굉장히 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걸 좋아하시고 오늘 또 조심해야 아주 되겠네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그다음에 되겠네, 제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되니까 네. 그건 지금 만약에 혼인 생활을 이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건 경찰서뿐만 아니라 검찰에 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 따눴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페이가 더 높습니다. 페이가 높아서 네. 그쪽으로 페이 더 높은 쪽으로 알아보려고 그랬구나. 네. 재판 쪽이 아무래도 경찰서는 페이가 적어서 시간당 검찰로 아예.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두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 그건 아니고 또 아니에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미리 따눴던 거고 그럼 이제는 이거는 아이들이 하셔야 16개월로 되니까. 17개월 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나가거나 하시면 네. 지금은 그거는 재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 검찰로 환경은 가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갈 생각이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부모님은 해외에 계십니다. 아니에요. 그럼 용인에 살아요? 예? 아니 해외에 계십니다. 3개월 나가 계시다가 한 달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 한 달 동안은 한국에 계시는 거고 지금 시아버지님이 출국을 하셨던 상태고 3개월 동안 뭐 여행을 다니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프리카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 지금 양녀가. 한국에 계십니다. 양조가 어머니가 하셨고. 어머니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항변을 드리자면은 시어머니한테 잠깐 아이를 맡겼을 때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2주 봤는데 일주일에 3kg씩 빠져서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제가 양내래 변호사님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양나래 변호사님 극한 직업 해가지고 막 그런 아내분들 모아놓은 그 짤이 있어요. 그래서 진주도 저기 들어가겠구나. 옆에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왜 굳이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지? 변호사님 고생 많으시구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애기 유모차. 네. 유모차 접으실 수 있어요? 아기가 지금 16개월인데 와이프가 유모차 접는 법도 모르고 피는 법도 모르고 이거 잘 안 당긴다. 이렇게 잘 안 당겨. 아니 왜냐면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잘 안 넘어갑니다. 유모차는 그거는 제가 항변을 좀 하고 또 싶은데 하고 싶은 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쌍둥이 유모차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거를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그 쌍둥이니까 원터치, 투터치겠죠. 예. 그거를 네. 사실 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고 제가 쓰는 전용 유모차가 있어요. 근데 쌍둥이 유모차는 네. 어려워요 그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있어서. 무게가 있어서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열고 닫는 게 힘들었다 뿐이지 아예 유모차를 못한다. 이거는 카시트는 카시트. 카시트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그게 애들이 그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다쳤었을 뿐이지 버클만 이렇게 툭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 아이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안 다쳐서 이게 안 다친다. 아니 저 와, 남편 나 이렇게 어때 맞아요? 얘기했던 지금 겁니다.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한여름에 나시티 입고 있을 때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갖고 와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모차? 유모차 뭐?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양육권이 엄마한테 뭐 못 가고 아빠한테 간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 저희는 이제 상징적인 걸 사실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을. 양육비를 한번 그러면 혹시 네. 서로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남편한테 생활비 포함해서 양육비까지 해서 받은 돈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최대출을 줄 수 있는 거는 한 8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키우면 똑같이 100만 원씩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내가 우리가 그 안 키울 때 80 드린다는 거는 지금 현재 소득이 없어서 그 기준으로 40만 원씩 해가지고 80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좋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 뒤에 뭐 소득이 생긴다면 더 증가해서 주실 하겠죠. 거고, 하지만 맞춰서. 네.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정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에 그 금액에다가 이제 아내분이
특별하게 더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들 치료비까지 좀 더해가지고 치료비 얼마 보시는데요? 한 달에? 치료비를 1인당 50만 원씩을 네. 한 달에요? 네. 100만 원이요? 아니 근데 잠깐. 손 들었어 진짜.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양육비가 1인당 64만 원. 64만 원.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128만 원 플러스 이제 우리 아내분이 특별히 치료비가 더 100만 요구하고 싶은 원이면 사항을 228만 원. 228. 와. 월급이 얼마라고 그랬죠? 정도 230 빼면은 얼마예요? 아니 근데 그걸 같이 또 살아야 되겠네. 꼭 이거는 붙잡고 살아드릴게요. 이혼하면 큰일 나겠는데. 1인당 50만 원 치료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아이들이 평생 보험을 못 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이나 수액을 맞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거는 청구를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비급여 그대로 다 내야 아니, 돼요. 보험이 왜 뭐가 안 되네? 이 병 자체가 보험이 안 돼요? 이제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줘요, 비. 안 받아줘?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지금 현재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드는 양육비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혼했는데 228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내놓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약간 우리가 네.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줄 수 있는 거는 80인데 네. 228을 내놔라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게 얘기가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은 보험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아니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근본적인 근본은 이거네. 내가 보니까 유전이 저쪽에서 왔으니까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는 나랑 관계없다. 이 얘기인데 타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논리는 확실히 있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소 무리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치료 비용에 소득 수준에 맞게 몇 대 몇 이렇게 그러면 소득 그때 비율로? 투명하게 소득 그렇게 소득 비율로 비율로? 부담하면 근데 양쪽이 저는 하나 공평하잖아요. 궁금한 네? 게 네. 우리 양 변호사님 네. 그 228 얘기를 네. 들었을 때 네. 어떤 제지 없이 그냥 여기서 실망입니다. 발표하는 거는 네. 조금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약간 55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네. 왜 얘기 안 하셨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상담할 때 충분히 전달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조정을 할 때 말릴 수가 중요한 없었구나. 거는 사실 이혼 소송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후회 없이 주장할 것을 주장하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진짜 납득이 되고 후회가 없거든요. 좀 합리적인 선에 조정을 하면 아내분도 앞으로 제가 보니까 미련이 없지 진짜 않겠습니까? 진짜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 이 깊은 정도면.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228이 웬 말이야? 변호사님이 갑자기 228만 원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라서 50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접 교섭은 우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아빠의 그런 입지를 뺏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없으시구나. 예.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최소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12건까지 오. 그러니까 최소 언제든지 거의 반은 원하면 우리가 키우는 거네. 아니 죄송한데 아니야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양육비만 받고 그냥 우리한테 넘긴다는 얘기네. 반반 키우자라는 얘기일 수도 아니 있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우리가 알아. 제약 없이 보게 해주겠다는 보게 해주겠다. 의미인 것이지. 네. 만약에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기회만 준다 그러면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키우고 양육비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의무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완전 와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 교섭관 같은 경우가 아빠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퇴근한 이후의 시간으로 금토일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아이를 주말마다 내팽개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근데 우리 이거를 의무로 판사님한테 하겠다는 게 좀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요런 사례가 있나요? 그 반반 양육.
반반 양육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동 양육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제 법정에서도 두 분이 서로 동의만 하면 공동 양육의 형태도 가능한데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달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씩. 가령 학교 다닐 때는 아빠랑 살고 방학 때는 엄마랑 산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이러한 형태도 가능한데 만약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어느 집을 기준으로 그 학교를 지역으로 갈 정할지 네,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항상 같이 사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근에. 네. 그러려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셔야 되죠. 사이 좋죠. 그럼 이제 두 분이 네, 공동 양육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이 정도에서 이제 네. 양육권에 관해서 논의를 덮도록 하고 네. 네, 그 저희가 좀 장시간 재산 분할과 또 양육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떻게 진주 씨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혼하면 이도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호되게 혼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객관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혼인 유지를 전제로 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다툼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뭐 미납금 이런 거 통지서가 반복적으로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고 25년 새해부터 이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미납 통지서가 25년에 새로이 날라오면 네. 날라오면. 집 명의가 아내로 이전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 날라오면 명예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 날라오면? 그다음부터 막 날라와도 돼요? 하나 날라오면? 근데 뭐 아시는지 후회는 모르겠지만 없으시겠네요, 오늘. 고지서 쌓인 게 진짜 엄청납니다. 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명의 이전 쉽게 그전에? 얘기할 게 아니라 명의 이전하는데 돈 들잖아요. 명의전은 좀 네? 돈이 들고 왜냐면 그러니까, 부분한테도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좀 더 현실적인 거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현실적인 걸로. 네. 그러면 과태료가 날라오면 그 날라온 날부터 일주일간 독방 육아하기. 남편이. 하나에 일주일간 독방육아. 회사 네. 나갈 때는 회사는? 그래서 저희가 회사까지 못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퇴근해서 오고 나서 아니 그럼 전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받아요, 주말에 받아. 껴있으니까. 일상입니다. 받으라고. 주말에 아니 주말에도 껴있으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뭘? 이미 일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하세요, 하세요. 저희가 추가? 밴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놓은 게 있는데 왜요? 쌍둥이 둘을 데리고 오로지 혼자서 브랜드를 가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신경을 잘 못 쓴 것도 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 고지서를 다 모아가지고 갖고 다니세요. 이거 봐 이러면서 맨날 내미는 거예요. 이거 언급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많은 걸로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취미 같은 게 취미신 거죠. 좀 있어서 그 봉투를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거. 첫날에도 그 증거랑 이런 거를 각종 그거를 다 가지고 서류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저 증거하고 그래서 아마 상담 받으셨죠? 상담 받으셨을 때 그 솔루션으로 아내는 여직 그 고지서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찢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밖에 나가서 불살 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고지서를 남편 앞에서 찢어주세요. 집에 싹 찢어주세요. 찢어서 네네 하겠습니다.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 화로구이처럼 그거를 좀 불살라 주세요. 찍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야 속이 시원합니다. 남편분 저기 속이 돈을 시원합니다. 다낸 겁니다. 다 낸 고지서예요. 겁니다. 네네. 이제 더 이상은 고지서로 갖고 다니면서 이거 이랬지 이렇게 이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증거용이었죠. 예. 근데 많기도 하네요. 진짜 시원했어요. 제가 진짜 몇 번 찢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만 정말 큰 싸움이 나가지고 못했거든요. 그 많은 거를 이제 한 번에 찢어지는 걸 보니까 정말 시원했고
정말 다시는 그냥 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안 받아야지라는 생각. 좋습니다. 아유 고생 아, 잘하셨어요. 소리가 네, 시원하네. 잘하셨습니다. 네. 뭐 더 없어요. 이게 답니까? 요구 조건이? 요구 조건이 뭐 처음에 31개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 31 개요? 있는데 좀 많긴 했었는데 근데 뭐 다 줄인 이유는 뭐 핸드폰에 다 기재를 해놨었는데 네, 일단 그거를 보면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결 안 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면 혹시 그러면 가지고 와도 돼? 어디를 가지고 핸드폰 안에 그 일단 뭐 뭔지 한번 좀 보게 좀 핸드폰 줘보세요. 네.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네. 거짓말 금지 이건데요. 타인이 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자신의 생각에 덧붙여서 말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있어서 이간질 시키지 말 것, 어딜 가면 간다, 오면 온다 이야기할 것. 예를 들어서 출장을 거짓말하고 다녀옴. 1년 넘게 아이를 봐주시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할 것. 정신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치료에 임할 것. 급해서 전화를 하는 건데 일부러 약 올리려고 받고 끊고 하지 말 것.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금지. 아이들 병원 치료에 방문자로 있지 말고 적극 아이들의 병원비니 향후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해 아이들 양육서를 좀 읽고 적극 참여해서 15번. 경제적 문제 발생했을 때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아빠한테 달라고 할게 라고 하기.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8번, 29번, 30번 끝입니다. 저 요거 쭉 다 읽어주셨는데 저희 조건 다 잘 들었고요. 네.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키도록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내분도 네. 똑같이 좀 적용해서 네. 반사라고 저 얘기하고 저기 싶어요. 반사. 제가 이거 네. 들으면서 네. 느낀 것 중에 뭐 진주 씨가 네. 맞는 얘기 한 것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남편이면 네. 저런 식으로 조건을 만든다면 한 50개 만들 것 같아요. 진주 씨 것도. 이분의 성향을 누구보다 남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분은 유모차도 못 열고 이거 하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 가만히 있어. 아주 가만 안 둬. 뭐 이유식을 너 못 만들지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건 내가 좀 어떻게 배워볼게. 이게 아닌 사람이잖아요. 넌 이유식 만들어? 이걸로 가는 사람이니까. 좀 민망하긴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큰일이 아닌 거는 좀 넘기는 마음을 네. 좀 가져주세요. 네. 네, 제가 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그런 것 이제는 같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우리 조승환 황진주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다 끝났으니까. 다 이제 버리는 걸로 하자 진짜 이제. 버려. 저한테 조금 억제는 일이기도 했고 그거를 왜 모았나 싶기도 한데 그냥 이거를 왜 굳이 1년 동안 모으고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제 집에 가면은 다 싹 다 정리하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승환님 이거 할 때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이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지 물어봤는데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다.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네 또. 다 끝나고 아내분 이혼 의사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한 그래도 50% 미만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내가 제발 합의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공개가 아니라 너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뭘 했지? 제발 합의 이혼 해달라고. 합의 이혼 제발 해달라고. 오늘의 이혼 의사 어떻게 되세요? 빵이야. 아내분 이혼 의사 명의.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전화도 안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 미안해. 너의 예민함을 많이 자극해서 미안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볼게.
곁에 내가